여러분들이 이제 국내 카지노에서 조금, 그러니까 3대 그 카지노 말고 우리나라 이제 복합 리조트 카지노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따로 정리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시티, 인천에 있는 카지노가 있고, 인천의 시저스 코리아, 그리고 인스파이어, 세 개는 이제 인천 영종도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복합 리조트, 우리나라 대표적인 세 개. 한 개의 파라다이스는 오픈을 했고, 나머지 두 개는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의 복합 리조트로 랜딩 제주 신화월드 카지노가 있고, 올해 7월이나 뭐 9월 정도에 오픈할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 허용 카지노로는 복합 리조트가 강원랜드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 나머지 카지노는 거의 뭐 임대 영업을 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직영 방식이고 또 복합 리조트, 자기 호텔의 리조트를 크게 차려놓고 카지노 영업을 하는 대표적인 카지노가 이렇게 추려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까요? 그럼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구에 복합 리조트 IR을 이제 처음으로 건설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1차 개장, 2차 개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성공적이라는 거. 국내 최대 규모 영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텔 경영학과 학생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물론 카지노가 아니더라도 이쪽도 호텔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실습 같은 거를 나가보셔도 그 이전에 수업하신 학생들도 몇 명 나가기 시작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조금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이제 서울 카지노랑 비슷할 정도로 많이 성장했다는 거. 2년 조금 넘었나? 3년 좀 안 됐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되게 성장을 잘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파라다이스에서 추진한 기업, 복합 리조트로는 이제 처음인데, 현재 상황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시저스 코리아. 아직 이제 이거는 아직 이렇게 지어지진 않았고 이렇게 지어질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요. 시저스 외국 자본이죠. 시저스 기억을 이제 또 다시 살짝 해보시면 시저스라는 카지노 기업, 세계적인 카지노 기업에서 투자를 해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해서 시저스 브랜드 복합 리조트 시저스 코리아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2017년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공사하고 지금 이제 2021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졸업해서 만약에 여기서 인원을, 그러니까 이게 카지노 복합 리조트는 규모가 크죠. 크면은 그만큼 또 필요한 고용 인원이 많으니까 또 아마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쯤 되는 시기랑 또 비슷하게 맞춰지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또 질문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건지 일단 이런 회사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파이어는 이제 미국 자본인데요.
현재, 그러니까 처음에는 KCC랑 같이 합자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단독으로 다 인수해갖고 단독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파이어도 마찬가지로 복합 리조트, 그래서 뭐 쇼핑센터, 호텔, 뭐 그런 거 아레나 같은 거를 다 2022년도까지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딱 처음에 한꺼번에 오픈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점점 넓혀가고, 이 외에도 이제 인천 영동도 지역이 땅이 많이 남잖아요. 지금 그 매립지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가 생기는 이유는 더 들어올 수도 있는, 이건 확실하지 않으니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지역이 활성화되면 약간 어떤 느낌이, 마카오 같은 느낌으로 좀 큰 복합 리조트 형태가 이렇게 연달아 마카오 가보면 진짜 이렇게 다 붙어서 따닥따닥 붙어서 있거든요. 이런 복합 리조트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천이 우리나라도 개발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지금 두 개의 복합 리조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주 신화월드 이미 오픈해 있고요. 이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여기도 크죠. 그래서 제주도 서귀포시에 제주 신화월드를 건설해갖고 이제 아니랜딩 홀딩그룹 소유인데, 홍콩 상장회사죠. 그래서 중국 자본이에요. 중국 자본. 이름도 그래서 랜딩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부동산 기업에서 투자해갖고 만든 카지노 리조트입니다.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테이블 게임, 뭐 머신 게임, 뭐 컨벤션, 숙박, 팍시솔로 메리어트 호텔, 뭐 포시즌 호텔, 콘도 이런 게 같이 있고, 또 테마파크, 워터파크, 뭐 쇼핑센터, 레스토랑 마찬가지로 다른 데도,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제 오픈된 현재 상황으로 이렇게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랜딩의 매출이 저번에 설명드렸죠. 그 제주도 랜딩의 매출이 확 늘어서 제주도의 전체적인 매출이, 카지노 그 매출, 총 매출액이 이렇게 확 늘은 거 설명해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제 소문에는 그 회장이 아는 지인들이 많이 와서 아무래도 VIP들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게 뭐 어쨌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유지가 잘 되면 좋은 거고요. 저는 그 랜딩에서 알아서 하겠죠. 뭐 우리 뭐 국민으로서는 뭐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또 우리한테 또 외화 획득의 기회를 주는 거면 또 좋은 거고, 또 그러면 많이 벌면 또 카지노는 세금도 많이 국가에 내니까 국가의 세금 확보도 되고, 또 이렇게 큰 복합 리조트가 들어오면 고용 인원이 또 많이 필요하니까 뭐 그 고용 효과도 많이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게 잘 운영이 성공적으로 끝까지 제주도에 되면 이제 지역 개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고, 많이 손님이 들어온 만큼 또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 뭐 기반 시설들이 확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적으로 계속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그 드림타워가 하나 지금 오픈 준비 한 몇 달 남았는데요. 그것까지 뭐 아직 그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롯데에 있던 카지노 그 영업권을 매각을 해서 롯데에서 그 인수를 해갖고 그 드림타워에다 오픈을 하려고 지금 그 거의 작업을 거의
많이 진행하고 일단 좀 주요 그 인원도 지금 뽑아놓고 지금 현재 상태 계속 신입사원이라든지 이거 모집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그렇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고 또 앞으로 계속 인원을 확충해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또 이 취업 같은 거에 많이 뜰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아 드림타워가 이거였구나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주도에 새로 개발된 복합 리조트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카지노가 강원랜드 예를 들었을 때 뭐 하나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지역 개발이 되기 때문에 카지노를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지역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강원랜드가 2025년까지 연장해서 이제 강원랜드가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때까지인 거고요. 사실 그게 이제 거기서 만약 만료가 딱 진짜 된다면 어디든 하나는 내국인을 허용하는 카지노를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 인천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그 유치 희망 지역을 보면 제주도 지역도 약간 그걸 희망하고 있고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선상 카지노 이런 거를 조금 희망하고 있고 인천에도 그 세계 위 지금 확정된 세계 2에 또 나머지도 더 투자가 들어오고 싶어하는 회사들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내국인을 주냐 안 주냐 이거 이제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는 새만금, 전라북도 새만금에 있는 새만금 거기도 간축지 개발한 데잖아요. 거기서도 약간 해양 카지노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을 카지노로 해서 좀 발전시켜 보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고 전라남도 뭐 여수, 해남 이런 데서도 또 비슷하게 또 그 지역의 특징과 그런 걸 살려갖고 카지노를 좀 허용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부산에서도 이제 가곡도가 이제 또 마찬가지로 지역적인 특징을 살려서 카지노를 유치해 보려 하고 뭐 대구에서 이미 카지노 인터블고가 하나 있긴 한데 낙동강 뭐 이쪽으로 해갖고 또 유치하겠다 이렇게 희망을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지노가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지역 발전이 좀 눈에 띄게 된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희망하는 지역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뭐 이런 사진 현재 사진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런 사진입니다. 영종도 미단시티 리포 시저스 아까 말씀드린 시저스 카지노 도감도고 뭐 이게 이제 전라도 새만금 관광단지로 이렇게 해서 카지노를 유치해 보겠다 이런 계획 또 이것도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또 개발해 보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부산에 있는 가곡도에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복합 리조트랑 골프장이랑 만들어 보겠다. 뭐 이렇게 계획은 다 낙동강 이거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원하는 데가 있다는 거. 뭐 여기도 보니까 지금 뭐 낙동강에도 뭐 디즈니랜드, 뭐 리버파크 빌리지 뭐 이런 게 있네. 크루즈, 역사 체험장, 뭐 박물관, 철새 탐방 각 지역에 이제 뭐 그 특징을 살려갖고 관광 개발을 하면서 같이 카지노 그 복합 리조트를 건립하겠다 뭐 이런 식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 이제 카지노에 건립되면 그 기대 효과가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규모 뭐 복합 리조트를 개발하게 되면 일단 관광 산업의 경쟁력, 관광 산업이 따라오는 거죠. 그냥 더불어 잘 되는 거죠. 글로벌하게 잘 되니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고용 창출. 카지노 하나가 대규모 복합 리조트이기 때문에 직접 고용만 해도 3만 명이고 그 관련된 간접 고용만 해도 이렇게 뭐 5만 명 뭐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또 건설하는 건설회사도 그 인원도 더 필요할 것이고, 뭐 물류 뭐 다방면에서 이제 그 카지노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 말고도 간접적인 고용 효과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면은 뭐 13만 명, 14만 명 정도가 된다고는 합니다. 그 이상 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작게 잡은 거고 뭐 30만 명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고용 창출에는 일자리 생산으로는 또 이만한 사업이 없는 거죠. 대규모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광 수지가 이제 개선될 것이다. 그 이전에 계속 공부를 좀 같이 해보셨잖아요. 그랬을 때 관광 매출액이 이렇게 있을 때 그 관광 매출액의 그 관광 매출액 안에 그 카지노가 벌어들이는 그 수익이 되게 높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관광 수입이 4조 원, 4.3조 원인데 2024년을 예상하면 이제 관광 수지가 7.4조 원까지 될 것이라 예상을 하면서 이제 그 카지노를 더 활성화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1인당 GMP도 0.1에서 0.75 상승을 할 것이다. 관광 부분에서. 관광 부분에서 이 정도 비율이면 되게 높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GDP 기여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세금을 많이 걷는다 그랬죠. 그 카지노 수익의 매출의 몇 퍼센트, 뭐 10%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기 때문에 뭐 2018년도에 법인세가 이렇게 되면 2024년도엔 연 8천억 원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 재정 효과로서 지금 좀 뭐 나라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돈 막 많이 내주고 이래서 이제 재정이 어려워질 때쯤 돼서 솔직히 이렇게 카지노 쪽에서 확 끌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이제 관광 인프라가 더 확충될 것이다.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이제 복합 리조트 형태로 해서 개발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런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문제점이 있긴 하죠. 사실 전혀 없진 않아요. 문제점 대충 보면 뭐 기존 업계 원래 지금 카지노가 설명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16개, 17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업계들이 그러면은 이 좁은 나라에서 카지노만 계속 만들면 뭐 원래 있던 데는 망하는 거 아니야?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있긴 한데 근데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같이 더 많아져서 또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또 시장 규모가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도 뭐 워커힐만 있을 때는 이 나라에 워커힐 하나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저도 어렸을 때 다닐 때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세분덕이 생길 때 이러다가 그럼 워커힐은 망하나? 막 이랬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죠. 결과론적으로 그 총 매출을 봤을 때 세분덕이 생기고 오히려 더 매출은 서로 늘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도 확 성장을 했었잖아요. 물론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잘 된다면 뭐 이렇게 복합 리조트가 많이 들어오면 이제 마카오 같은 경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카지노의 효과로 인해서 전체적인 그 뭐 그 재정이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GDP도 올라가고 뭐 다 좋아지는 약간
좋은 영향의 입장이 예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상상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고 뭐 우후죽순하게 많이 생기게 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잘 정책적으로 조절을 해서 또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논란 중에 또 보면 사행산업이 너무 조장되지 않냐, 너무 뭐 도박, 사행산업 안 좋지 않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기 때문에 반면에 그 국민의 사행성 조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찬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국인을 허용해 주는 게 아니라 외국인 전용이기 때문에 외화 혜택이 위주고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국민하고는 상관없다. 그 국민한테 뭐 영향을 미치더라도 아주 미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들어왔을 때 먹튀하지 않냐. 그러니까 투자하고 뭐 돈 벌어서 외국으로 다 빼돌리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거. 그런데 그런 논란, 그러니까 반대 논란이 있죠.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기준을 그때 자세하게는 얘기 안 했지만 기준점이 있죠. 기준점 얼마 이상을 투자해라. 그래서 그래야 허가를 해주고 그래서 뭐 그 단위를 좀 많이 높여놨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금방 철수해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부실 투자, 외국 기업이니까 대충 부실하게 뭐 하다가 말다가 뭐 이러지 않냐.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기준 또 투자 액수가 있잖아요. 근데 많이 해놓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관광업에서 이제 5억 달러 뭐 이상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적은 규모가 아니라 큰 투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실하게 뭐 같이 망하는 거잖아. 어떻게 부실하게 투자해서 큰 돈을 말아먹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실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국부가 유출되지 않냐 이런 반대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외화 획득을 해서 또 카지노 설립함으로써 외화 획득하니까 뭐 그 매출이 올라갈 것이고 그거에서 세수를 증대할 것이고 또 이 카지노 복합 리조트로 해서 고용 인원이 증가하니까 고용 인원 창출도 계속 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경제적으로 큰 기대를 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카지노 난립을 또 우려하는 반대 입장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그래서 허가 기준을 좀 타이트하게 현재로서는 좀 많이 높여놓고 있죠. 그래서 허가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찬반 입장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카지노, 국내 카지노의 문제점만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면, 카지노 인식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외국 카지노 같은 경우는 카지노를 관광산업의 핵심 전략 사업으로 중심에 놓고, 카지노를 핵심으로 놓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 개발 진행 사업을 추진하는데 카지노는 핵심으로 있고 뭐 호텔이라든지 그 옆에 식음료, 쇼핑, 컨벤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동반 육성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카지노를 인식하기에 억제 대상 사행 산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인식이 좀 강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현재 이런 인식 때문에 카지노가 이제 현재 내국인 카지노 하나를 제외하고는 내국인 출입 허가 카지노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입니다. 외국인. 그러니까 카지노를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서만 제한적으로 육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카지노로서 외화 획득만 할 수 있게끔 제한적으로 육성을 합니다. 카지노를. 그리고 그 이런 사행성 사업이라는 거, 도박, 중독, 뭐 범죄 이런 것들의 폐해가 좀 부각이 많이 돼서 사회 정치적으로 카지노 산업이 그 뭐지 레저 문화로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레저 그러니까 즐기는 걸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건 그냥 사행 산업이다. 내국인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좀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약간 느낌? 이게 이제 인식의 차이인 거죠. 인식의 차이.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카지노는 그냥 핵심적인 관광 산업에서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인식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안 좋으니까 억제해라. 이런 인식이 우리나라의 약간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면에서 좀 우리나라 카지노가 영세하죠. 그게 우리나라 카지노의 문제점입니다. 비교를 대충 했을 때 뭐 베네시안 카지노, 마카오에 있는 베네시안 카지노, 뭐 샌즈 카지노 이런 거랑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큰 카지노라는 워커힐이나 뭐 세븐덕을 비교해서 봤을 때도 그 위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테이블 대수랑 뭐 머신 대수가 써 있잖아요. 숫자를 보시면 그 베네시안이나 샌즈는 막 몇천 대, 천 몇 대, 뭐 칠천 대, 뭐 이런 식이 되게 일단 많은 거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 그나마 크다는 워커힐 세븐독이 그거에 비하면 그 테이블이나 머신 대수가 확 작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이 우리나라 이렇게 대표적으로 큰 데가 이런데 나머지 뭐 파라다이스, 부산, 제주, 롯데 이것도 그나마 중간 정도는 되는 카지노, 신라 카지노, 제주 신라 이런 데 보면 더 작잖아요. 그 위에 보면 이제 갤럭시, 겐팅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 확 숫자적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테이블이 작다는 거는 결국 수가 작다는 거는 시설이 영세하다는 거. 그러니까 뭐 베네시안 샌즈, 갤럭시, 겐팅 이런 거는 복합 리조트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규모가 큰데 우리나라는 거의 임대 영업식이기 때문에 작죠. 이제 막 복합 리조트를 시도한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설 면에서 많이 외국 카지노보다 작다라는 게 우리나라 카지노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카지노의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식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정치, 사회적으로 카지노에 대한 그 부정적인 도박이다, 사행산업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 그런 거에서 조금 그 문제점을 좀 인식을 좀 우리도 카지노를 핵심, 관광의 핵심 산업이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게 필요할 거고 또 전략적으로도 지금 관광시장이 계속 급변하죠. 그런 거에도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뭐, 지금 제일 심각한 거는 코로나. 이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좀 그 전에 예로 좀 들어보면 뭐 사드 이럴 때 중국 관광객이 확 줄었을 때 이런 급변하는 사드 문제 때문에 또 우리나라 타격이 미치고 이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뭐 중국이 안 되면 빨리 일본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빨리 동남아 쪽으로 뭐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전략 대응 방향에 대해서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임차 영업, 임대 영업의 이런 구조가 어쩔 수 없이 남의 호텔에 새들어 살면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래서 이제 좀 복합 리조트의 그 공급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경쟁국 지금 일본에서 카지노가 업체가 이제 일본이 원래 없었는데 허가를 받고 이제 추진 거의 합법적으로 이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 카지노를 하고 일본에서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이제 지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아무래도 받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국가 정책적으로도 뭐 어떻게 좀 카지노 우리나라가 일본 못지않게 복합 리조트를 어떻게 잘 개발할 건지에 대해서 좀 지원도 해줘야 될 것이고, 뭐 제도적으로 완화를 좀 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내외적인 이런 환경 변화가 카지노 산업의 침체를 가져오면 전체적인 이제 관광 산업의 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좀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지노를 짧게 말하면 카지노를 핵심 중심으로 생각해 갖고 카지노를 중심으로 관광 개발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조금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이겠죠. 그래서 임대형 카지노로는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복합 리조트 시설을 갖추고 뭐 호텔, 식음료, 컨벤션, 쇼핑, 엔터테인먼트를 다 골고루 해갖고 규모도 크게 해서 뭐 어떤 컨셉을 잘 잡아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그 국내 카지노가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복합 리조트 형태로 카지노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보자 카지노를. 그래서 그 카지노에 따른 이익을 보겠다라는 게 이제 거의 추세, 세계적인 추세고 또 우리나라의 추세입니다. 이 부분은 뭐 대충 다 설명한 거기 때문에 한국 카지노의 대내적인 발전 방향, 복합 리조트로 건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강원랜드가 끝나면 카지노 자유구역을 어디로 선정할 것인가, 그것을 잘 선정해서 지역 개발을 좀 육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발전 방안이 있고, 또 정부의 카지노 산업에 대한 규제가 지금 뭐 너무 사행 산업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제도적으로 많이 좀 까다롭게 해놨는데 그걸 좀 완화해줘서 우리나라 카지노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발전 방안이 있고, 또 카지노 게임이 도박이 아닌 그 건전한 게임 문화로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좀 즐기기 위해를 간다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 뭐 건전한 게임 문화로 정착시켜야 된다, 뭐 이런 발전 방안이 있습니다.